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군사TV에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이 국방TV에서 군사TV의 메인 아이템인 디펜스 브리핑을 한시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현대전에서 진짜 전차가 이제 필요하나? 라는 전차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죠. 그 메르카바 전차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도대체 메르카바 전차를 깰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메르카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대중동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협조를 잘 안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근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했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모두 철수시켰던 미국이 지난 주말 사우디에 패트리어트3, 팩3 포대를 긴급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시각으로 3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 포대를 다시 배치했다고 AP 등 복수의 외신들이 현지 시각 3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워싱턴 DC 시각으로 3월 20일 AP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정부의 긴급하고도 강력한 요청에 따라 공식 발표 이전에 패트리어트3 부대가 사우디에 전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바이든의 결정에 따라 사우디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부대가 모두 철수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MD 자산 철수 후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팩3를 재배치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 생산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지율 폭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에게 석유 증산을 요청하며 이번 팩3 재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지난해 미국의 배신 이후 안보 분야에서는 이스라엘, UAE, 경제 분야에서는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빠르게 탈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이번 조치가 돌아서고 있는 사우디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남쪽에 있는 예멘 내전하고 있는 후티 반군,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죠. 그 후티 반군이 드론 그리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 3종 세트를 마구마구 쏘면서 사우디의 유전 이런 것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가 패트리어트다, 사드다 엄청나게 배치를 해서 그것들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탄을 미국에게 탄 좀 빨리 좀 사자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 아니 그거 탄이 홈쇼핑에서 뚝딱뚝딱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도 다 스케줄이 있어서 세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우디가 오죽급하면 그리스에게 요청을 해서 그리스 니들 지금 당장 전쟁 안 하니까 그 패트리어트3 우리에게 좀 렌트해 주라 해서 그리스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를 사우디에 갖다 놓을 정도로 지금 급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치게 안 돼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또 있던 사드 포대 있던 패트리어트3 포대를 철수해버렸어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완전 사우디가 확 돌아버리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만에 있던 항공모함 다 빼버렸고 강습 상륙함 다 빼버렸고 지금 중동을 완전 텅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자기네들 힘으로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군사협력 조치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때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또 바이든도 지금 11월 중간선거 해야 되니까 또 지지도 뭔가 또 필요하죠. 인플레이션 너무 올라가고 하면 지지도에 문제 있으니까 석유 좀 증산하자라고 오페크에 요청을 하니 이 사우디가 싫어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이야기하니까 같은 산유국끼리 뭘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패트리어트를 긴급 배치해줬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탄 그거 세치기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마음이란 게 한번 마음 떠나면
그거 되돌리는데 그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제가 최초부터 바이든 정부는 이 딥스테이트라는 이 세력들하고 장난을 하면서 이 유가 들썩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 선물 옵션 당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중동 지역 정세가 안보 정세 난장판 될 거고 그리고 기름값 엄청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작년 2월 달에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가 그 때문에 불쾌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레인도 마찬가지로 불쾌해서 탈미 행보를 보이고 있을 정도까지 몰아붙인 바이든 정부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 공세에 엄청난 전차 손실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러운 전차는 아마 이 전차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만에 차세대 메르카바 전차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2004년 등장한 메르카바 마크4의 뒤를 잇는 차세대 주력전차 메르카바 마크5 또는 바락으로 명명된 신형 전차 양산을 시작했으며 1년 이내에 일선 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해 말까지 이 신형 전차 양산을 위한 생산 라인 구축을 끝냈으며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서 일선 기갑여단의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메르카바 마크5는 65톤급의 중량으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마크4의 개량형인데요.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시가전 경험을 반영해 방어력 면에서는 엄청난 진보가 있었다고 이스라엘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전차는 전면은 물론 측면과 후면까지 적층 경사 구조의 모듈식 복합 장갑을 적용해 어지간한 대전차 미사일이 쉽게 관통할 수 없도록 중장갑을 둘렀고 이스라엘이 개발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적용해 360도 전방향에서 접근하는 대전차 무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차 외부에 몸을 드러내는 승무원이 피격에 취약하다는 교훈에 따라서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360도 전방향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승무원의 시선과 무장 조준선을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시스템, 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적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적외선 및 전파 제밍 장비까지 이 신형 전차에 적용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대만이 파괴되었고 그마저도 승무원 사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새로 등장할 마크5는 얼마나 대단한 방어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말 집채만한 덩치의 전차가 바로 메르카바 마크4인데요. 메르카바는 이 히브리어로 그 고대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 말이 끄는 그 전차 옆에 창 같은 거 달려 있고 바로 그걸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전차 이름에 그걸 따왔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 전차 보면 그냥 전차 좀 크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실제로 보면 그건 집채만 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또 편집국장은 또 직접 가서 봤어요. 안에 내부도 다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편집국장의 말에 따르면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차가 아니다. 그냥 방어력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마크4인데 여기 조종석이 있고 조종석 옆에 박격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전을 하면 전차는 직사포인데 저기 빌딩 뒤에 적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전차는 직사포고 적을 제압하려면은 전차는 직사포기 때문에 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박격포까지 집어넣고 60mm 박격포를 또 쏴가지고 제압하고 또 이 전차가 만약에 피격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올 때 위로 빠져나오면 적의 기관총을 맞아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면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뒷면으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혹시 피격이 돼서 피신할 때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또 보병을 태워서 장갑차처럼 하차 보병 전투를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능력.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이더도 달려 있는데 360도 전방향의 레이더 장치에서 바로 30m 코앞에서 RPG-7 쏴도 그거 그냥 요격시켜버리는 이런 능력.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가파른 경사장갑이죠. 그걸 또 적층으로 차곡차곡 이 복합장갑을 또 쌓아가지고 원래 쌓으면 이게 더 방어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솔리드한 것보다. 그래서 쌓아가지고 그걸 또 경사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지금 방어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엄청난 맷집.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이 메르카바는 한 대만 격파가 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이죠. 코넷. 그 코넷 맞아서 한 대 격파됐는데 승무원은 다 빠져나와서 죽지 않았고,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이 쏘는 코넷 때문에 이 사우디의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뭐 어마어마하게 격파됐어요. 완전 비참하게 격파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뭐 뚜껑 날아가고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메르카바는 그 코넷 맞고도 멀쩡하게 버텨주면서 물론 전소돼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됐지만 승무원은 하나도 죽지 않은 이런 엄청난 방어력인데, 거기다가 지금 더해서 마크5라는 추가의 신형 전차 18년 만에 추가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더 강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이언 비전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라고 전투기를 몰고 전투를 하는데 조종사의 시선하고 열추적 미사일하고 딱 연동이 되죠. 사이드와이드 9X 같은 우리 F-15K 또 F-35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장치인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조종사의 시선이 딱 보는 순간 라곤이 딱 되어서 그쪽으로 미사일이 확 날아갑니다. 과거에는 뭐 자꾸 뭐 이거 맞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그냥 조종사가 쳐다보면 미사일 날아가죠. 이걸 전투기에 적용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전차에다 적용한 겁니다. 저도 이 전차포 한번 사격해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게 조금만 틀면 이쪽으로 훅 가고 또 조금만 하면 이쪽으로 훅 가고 해가지고 못 맞추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전차 승무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연습을 잘해가지고 잘 맞추던데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하면 저는 할 수 있겠어요. 뭐냐, 아이언 비전. 그냥 쳐다보면은 내 눈하고 조준선이 딱 정렬되면 바로 사격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전차에다 집어넣어서 쳐다보고 포수의 눈하고 맞으면은 사격. 그러면 정확하게 명중. 이런 것까지 집어넣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메르카바를 이길 전차는 누구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뭐 꽃게 영덕 대게 뚜껑 따듯이 팍팍 따지고 있는 러시아제 T-80 전차, T-72 전차. 러시아가 이거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 만들 건데 괜히 가볍게 뭐 40몇 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스쳐도 그냥 뚜껑 따지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전차도 방어력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승무원들 정말 소중한 우리 아들들인데 그냥 전차 숫자 늘리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 타령 하면서 그러면서 전차는 생산하는데 방어, 능동 방어 장치 이런 건 또 돈 든다고 안 해요. 부대 창설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붙어도 파괴되지 않는 그런 전차를 보급하는 육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